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여름철에는 괜찮으시다가 가을이나 이 겨울철이 되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막 간지러운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가을, 겨울이 되면서 건조해지는 환경적인 변화가 원인인 건 맞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원인들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겨울철 피부 건조와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피부가 건조하고 간지러운 증상을 겪게 되죠. 자, 이러한 증상들은 익히 알고 계신 대로 계절이 바뀜에 따라 건조해지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도 이 본인의 피부 상태나 질병 등의 영향으로 이 불편의 정도와 또 치료 및 완화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별 증상을 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 환경적으로 추위와 건조함 때문에 생기는 피부 건조증입니다.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자면 피부 안쪽을 집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 겉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이 피부 장벽을 피부 각질 세포인 벽돌과 그 사이에 지질이라는 시멘트로 구성된 지붕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바람이 거의 없거나 지붕이 튼튼하다면 집 안으로 비가 새지 않겠죠. 자, 그런데 겨울이 오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생활을 위한 난방까지 하게 되면서 이 실내외의 온도가 크고 건조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 이는 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보호막의 유수분 밸런스의 파괴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지붕이 손상받으니까 안에 있는 이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내부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이 막 얇아지거나 지붕만 막 과도하게 두꺼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의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집 안에 있는 물품들도 같이 날아가 버리거나 비를 맞게 되겠죠. 자, 반대로 집 자체가 굉장히 막 얇아지고 막 작아졌는데 지붕만 막 과도하게 두껍고 무거워지고 한다면 집이 무너지거나 환기가 또 안 될 수가 있겠죠. 즉,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지면서 이 지붕이자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이나 아니면 유분기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 피부 내부에 있는 수분이 쉽게 날아가고 외부의 안 좋은 물질이 피부에 침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유분기만 과다 생성되고 피부의 수분 자체는 부족을 겪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피부가 막 갈라지거나 각질이 생기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죠. 자, 그렇기에 겨울에는 여름보다 수분 섭취량도 줄어들게 돼서 전반적인 수분 공급량 자체가 여름보다 적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겨울철에는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밖은 춥고 건조하며 또 이를 보호해줄 보호막인 이 피부 장벽과 유분기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가려움이나 건조함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데미지를 입고 약해지기 때문에 이후 말씀드릴 이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또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경우도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들이 비교적 심하지 않아서 다른 계절에는 좀 괜찮으신 분들도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유독 증상들이 악화되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토피인데요. 이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어서 피부의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자극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의 특징인 이 건조한 공기와 찬 바람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자체가 가려움인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 더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더불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아토피는 우리가 목이나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부위를 위주로 피부 전체에도 나타나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는 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면 체감을 좀 못할 수 있다가 피부 장벽 손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겨울철에만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계시죠? 특히 성인 아토피의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내성이 어릴 때보다 좀 높고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보유하셨기 때문에 가려운 부분을 계속 긁다가 결국에는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이 태선화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자, 아토피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뒤에서 말씀드릴 이 피부 장벽 강화와 또 피부 수분 보강의 방법과 더불어서 뭐 스테로이드 연고, 타크롤리무스, 피메크롤리무스와 같은 면역 억제제 연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통한 가려움 완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뭐 듀피젠트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이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들을 함께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뭐 두피, 얼굴, 가슴과 같은 이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발생을 합니다. 이 말라세지아균이나 아니면 뭐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또 피지, 유전적인 요인, 신경 전달 물질 이상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지루성 피부염이 나타나는데요.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특히나 겨울철이 되면 이 건조한 날씨가 피지선 분비 능력이 약한 분들의 이 유수분 밸런스의 유지를 붕괴시켜서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진균은 이 피지를 먹이로 사용하면서 증식을 해서 이 피부 겉에 기름막이 남아 있어도 보호막 역할을 하는 기름막의 안쪽에서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에 피지 분비가 좀 과도하게 되어서 피부가 겉은 좀 기름진 느낌인데 그 내부의 피부 표면 쪽에 있는 수분이 되게 부족한 느낌을 주면서 눈썹이나 뭐 코 주변, 그리고 뭐 귀 뒤나 턱 라인 등에 붉은 발진이 생기면서 가려움과 따가움이 좀 발생되게 되고 비듬이나 각질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소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뭐 경구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자외선 치료 등과 더불어서 이 케토코나졸이나 아니면 사이클로필록스, 클로트리마졸 등 항진균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타크롤리무스나 아니면 뭐 피메크롤리무스와 같은 이런 국소 칼슘유린 억제제, 즉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방법을 통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건선인데요. 이 건선은 면역 시스템의 과민 반응으로 인해 피부 세포가 너무 빠르게 재생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판상 건선, 물방울 건선, 농포성 건선 등 건선의 종류와 증상은 다양하지만 겨울철에는 이 건조한 공기가 피부 손상을 입히고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면서 건선의 상태를 악화시켜서 피부 쪽이 더욱더 건조해지고 각질이 쌓이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가끔은 가려움과 따가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조할 때를 의미하는 건성과 흔히 많이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건선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도 훨씬 더 어렵고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건선은 금연, 금주, 영양 상태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겨울철 위주로 증상이 발생되시는 분들은 스테로이드 연고나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 그리고 비타민 D 유도체 사용 및 UV, B, 광선을 사용하는 등 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뒤이어 말씀드릴 여러 가지 병원 시술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겨울철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약품 사용을 이용한 치료 말고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관리 방법과 또 도움이 되는 시술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겨울철 피부 건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건성 등의 이러한 증상의 완화는 모두 피부 보습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적절한 보습 제품을 최소한의 개수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그리고 베타시토스테롤 등의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또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많은 보습 제품에는 향이나 발림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보다는 이러한 발림성들, 즉 발랐을 때 수시간에 느껴지는 이 감각적인 부분에 집중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여러 제품을 섞어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붓게 하고요. 피부 자극을 주거나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한 후 그 제품을 바르는 빈도를 늘리거나 줄여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바르는 빈도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샤워 후에는 피부가 마르기 전에 바디로션 등을 꼭 바르는 것이 이 피부 수분 유지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라는 말이 올인원 제품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실내 난방 및 날씨로 인해 공기가 좀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사용을 해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 적정 습도는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미온수로 샤워를 하되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기분은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온수 정도로 유지를 하고 너무 자주 샤워하거나 길게 샤워하시는 것을 좀 피하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화장실에서 바로 발라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슬로우 에이징이 좀 신경 쓰는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건조함이 그래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슬로우 에이징 제품이나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콜라겐을 촉진하거나 피부 재생을 돕는 제품이나 시술이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극 피하기입니다. 겨울철에는 외부의 자극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나 건선을 가지고 계시다면 합성섬유나 좀 타이트한 옷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 소재의 옷을 입어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세제나 기초관리 제품 등을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당연히 전문가의 상담 및 피부의 건강에 도움되는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인데요. 증상이 심한데 원인이나 본인의 질환을 잘 모르는 분들은 꼭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만약에 시술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초음파 시술, 물광주사, 그리고 요즘에 이 PDLLA, 주베룩이나 PLLA, 메쿰, 칼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 레디어스와 같은 이 콜라겐 형성 물질, 그리고 리쥬란 힐러나 주베룩을 스킨 부스터 형태로 피부 표면에 얇게 깔아주는 방법들도 피부 장벽 강화나 유수분 밸런스 쪽에 도움을 주는 시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하고 간지러운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한 보습과 관리입니다. 자극을 피하시고 보습제 바르는 빈도를 좀 높이시며 또 증상이 심하시다면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피부 노화에 따라서 이러한 건조함과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 슬로우 에이징 제품 사용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